안녕하세요. e4ds.com에서 기술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명세환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 전자부품연구원의 영상인식 기반 FCW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의 박상현 책임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하신 대로 영상인식 기반 FCW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건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미리 보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오늘 세미나에 대한 개요라든가 서머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인식 기반 FCW라고 이렇게 약자를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한글로 좀 풀이를 하면 FCW는 Forward Collision Warning 그래가지고 전방의 차량을 인식하는 기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로봇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의 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눈을 통해서 장애물 인지라든가 차량 인지라든가 차간거리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동차에서 바라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기 위한 그 핵심 알고리즘 개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잠깐 보니까는 이미 이 기술 자체가 상용화가 된 그런 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세계 완성차 업체 BMW,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MW, 또 아우디, 렉서스 이런 회사들에서 이미 일부 영상인식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레이더 기술 또는 레이저 기술 같은 걸로 해서 전방에 100m, 200m 있는 차량을 스캐닝 해가지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또 그런 거를 추도를 예방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고요. 기술적인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영상 인식을 기반으로 한 차량 전방 추돌 방지에 대한 인식 기술을 소개시켜드리는 자리입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세미나를 미리 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너무 관심이 많았던 게 요즘 살아가시는 분들이 워낙에 바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에 갈 때만이라도 정말 어떻게 좀 편하게 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LDW 차선 인식 그리고 FCW 차량 인식을 딱 보면서 야 이거 그러면은 자율주행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꼭 영화에서나 보던 이렇게 차 딱 타면은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는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된 상태고 또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전방에 있는 차량을 인식하고 거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게 기본적인 거고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런 것도 인식이 된 상태에서 차량의 제동, 제어까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어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자동차 회사를 통해서 이런 기술 이전하고 전달해 드리게 되면 그것과 융합이 된 형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국내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경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0년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은 한 30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매년 연구 진행을 하면서 100이라는 수치에 도달하게 되겠죠. 저희가 바라는 건 2020년이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세계 수준에 뒤처지지 않는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완성차 업체에는 아직은 들어가 있지 못하지만 애프터 마켓용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제품들을 경험해보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잠깐 물으셨는데요. 현재 이런 영상인식 부분의 세계 1위 기업은 이스라엘의 모비라인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모비라인 업체라는 기술이 100이라면 저희는 한 90에서 95%? 이 정도까지는 도달 가능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화에 적용해보고 미래 비전으로 좀 사업에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좀 좋은 기술이라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이면 사실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기대되고 정말 기다려집니다. 더 많은 얘기 정말 여쭤보고 싶고 더 많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 생각에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빨리 본 방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본 방송,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인트로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영상인식 기술 기반 FCW 인베디드 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동차 안전 기술의 동향을 먼저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영상인식 기술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영상인식 기술의 국내외 동향 그리고 세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전자부품연구원이 보유한 LDWS, FCW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기업체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베디드 포팅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그 사업화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지능형 자동차 안전 기술에 대한 동향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자동차 안전 시스템은 정보 제공 및 경고, 그리고 사고 회피, 추돌 피해 경감, 또 어쩔 수 없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충돌 후 피해 경감, 그리고 이제 이런 피해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피해 확대 방지 기술이 지능형 자동차 안전 시스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BMW, 벤츠, 그리고 GM, 포드, 도요타, 폭스바겐 등 그 자동차 선진 업체들이 이미 2020년까지 충돌을 100% 방지하는,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IT 기업들과 업무 제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들을 보면 그 초음파, 적외선, 위치 센서 등 다양한 IT 기술들을 신차에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겠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기존의 이제 기계공학 위주의 그 기능 개발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T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여건상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영상을 기반으로 한 졸음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전방 장애물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후방 감지 카메라를 이용한 그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이런 전방 충돌 방지를 지원하는 LKS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차량 간격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현재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그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의 많은 자동차 업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차량 안전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드려보면 GM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서 차량 간 교신과 거리 측정 센서를 결합해서 보행자 보호 시스템을 공개한 바가 있고요. 그 포드 같은 경우 위성 항법 장치와 와이파이 신호를 감지하여 다른 차량의 이동 속도를 파악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차량 간 충돌 사고 예방 시스템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 포드 자동차에 적용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츠는 2011년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 2, 그러니까 ABS2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실제 이제 그 세계 레이더 빔을 통해 가지고 100m에서 200m 구간에 있는 그 차량을 감지를 하는데요. 영상인식 기술과 다른 게 이런 것들은 기후와 조명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속 15km부터 89km까지 이 구간에서 동작을 하는 형태의 그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아우디 A8 모델에 이미 탑재가 되어서 시속 65km 이상 주행 시 경고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또한 그 차선 정보를 감지해가지고 차선 이탈 시 핸들에 진동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 직접적인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까지 사업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BMW 5 시스템에 그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레인 키핑 서포트 시스템 LKSS라고 합니다. 국내 현대차에서 적용하는 거는 LKS라는 이름인데요. 뭐 이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경보해주고 또 스스로 이런 핸들을 조작을 해서 그 제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보행자를 인식을 해서 그 보행자 추돌 방지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그 볼보 S60 시리즈에 적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전방 차량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충돌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동작을 해서 멈추게 되죠. 그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실제 상용차에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닛산 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가 있는데요. 닛산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 M 모델에 이런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차선을 벗어났을 때 반대쪽 바퀴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해서 원래 차선을 복귀시켜주는 이런 기능들을 탑재를 해서 상용을 하였고요. 시속 60km 이상에서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추돌에 대한 것을 알람 발생 또는 차량 제어하는 것까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사고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레이더와 카메라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실제 렉서스 차량에 적용을 해서 이런 그 안전 차량을 개발하였고요. 이거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물체 인식이라든가 보행자를 인식하여 충돌 직전에 차를 정지시키는 안전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현대 기아차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의 현대 기아차는 ASCC,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일정 속도를 세팅을 해 놓으면 그 속도를 계속 앞차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속도로 달리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DWS, 저희 연구원이 소개시켜 드리는 이런 내용들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운전자가 넘을 경우 경보하는 경보 시스템이죠. 뭐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제어하는 것까지 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업체의 경우는 경보 시스템 위주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제어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LKAS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그 방법으로 능동형 제어까지 가능한 이런 것들을 현대모비스나 만도에서 이미 개발을 하였고, 이런 제품들을 현대 기아차 완성차 업체에 제공을 해서 실제 신차종이 나올 때 이런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는 영상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제어 시스템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비포마켓 시장에서는 차선 이탈 경보를 레이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차량을 인식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영상인식 기술이 이제 레이더 방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본 세미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 기술은 영상인식 기술 기반 LDWS, FCW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인식 기술 기반이라 함은 차량 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LDWS랑 FCW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LDWS는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고, FCW는 포워드 콜라이전 워닝입니다. 전방 추돌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화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알고리즘들은 보통 PC 기반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화를 위해서는 인베디드 시스템 레벨의 그런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시스템에 그런 PC 기반에서 구현된 알고리즘들을 탑재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실시간성을 제공하는 우수한 성능 목표치를 제시를 해서 실제 차량 제어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 포팅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 세미나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왜 영상인식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을 하는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동차 영상인식 기술에 대한 시장 규모가 예상외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LDWS, FCW, 또 PCWS, AVM 등 차량용 영상인식 기술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를 조사하는 연구기관에 의하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북미 LDWS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09년 118억 원에서 2016년 2,961억 원으로 평균 61.8%라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같은 경우 LDWS의 시장 규모를 보면 09년 219억 원에서 16년 1289억 원, 연평균 28.6%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그 유럽이나 미국 그 선진국들이 2014년 신규 상용차에 LDW를 의무 장착하는 것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술 동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기술 동향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2014년 11월이죠. 본 세미나가 11월에 진행되는데 공교롭게도 2014년 11월부터 출시되는 상용차 신모델부터는 단계적으로 LDWSW와 AEB가 의무 장착되는 것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 세미나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방 장애물 인식 시스템 FCW죠. 그리고 이제 사고 예방 시스템 등이 아직은 법제화가 완료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유럽, 일본 지역은 2019년까지 모든 차량에 LDW, FCW, 그리고 후방 카메라, 운행 기록 장치 등을 의무 장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15년까지 상용 차량에서 LDWS를 의무 장착이 법제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에 보면 그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유럽, 미국 등이 이런 ABS나 LDW 기술들을 의무 장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19년에는 모든 제품에 이렇게 본 FCW나 LDW 기술들 또 오토 브레이크 되는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기술적으로 AEB, 어드밴스드 이머전시 브레이킹 시스템, FCW, 포워드 콜라이전 워닝 시스템, LDW,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 등이 법제화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이런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런 LDW 시장 동향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표현인데요. 닛산 같은 경우는 벌써 2001년부터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2002년 렉서스 LS460 모델에 이미 적용을 하였고 또 혼다는 2003년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닛산, 시트로엥 그리고 뭐 아우디 같은 기업 세계적인 자동차 벤더들이 그 보시는 표와 같이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들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적용 차종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FCW는 LDW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난이도도 좀 높은데요. LDW는 단순히 차선을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FCW는 전방 차량을 인식하여 거리를 인식하고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을 표시해주는 장치들이 실제 차량에 대해서 차량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돌 경고하는 단계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제어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앞선 그 기술 동향에서도 보면 2019년까지 완전 지동에 대한 부분을 의무 장착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서두 인트로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다시피 2020년 경에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런 기술들이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를 통해서 그 소개해드리는 영상인식 기술뿐만이 아니라 레이더 센서 같은 것, 또 레이저 센서 같은 것을 이용하거나 또는
영상과 이런 센서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경고하고 제동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점차 시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영상인식 관련 기술의 동향을 보면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국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스라엘의 모비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모비라이는 현재 이제 세계 시장 1위 기업인데요. 이미 BMW라든가 컨티넨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실제 이제 많은 차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MW, 볼보, 캐딜락, 도요타 등 이 BM 및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애프터마켓보다는 비포마켓에 대응하려고 좀 더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재 애프터마켓용으로는 뭐 핸드폰과 이렇게 연계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세계 시장 1위인 기업인 만큼 그 기술 수준이 단연 앞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내 대표적인 기업을 말씀드리면 PAK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주요 제품은 ADAS,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게 차선 인식, 또 하이빔 어시스 기능들을 하는 제품도 있고, 또 전방 차량 인식, 보행자 인식, 표지판 인식과 같은 이런 영상 인식 기술도 실제 개발을 해서 국내 현대 기아차 협력사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비포마켓에 대응하려고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영상 인식 관련 기술의 동향을 보면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그 ADAS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레이저 방식, 레이더 방식, 영상 인식 방식이 있는데, 그 영상 인식 분야를 보면 현재는 이제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는 멀티 어플리케이션 방식이 있고요. 듀얼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신경 쓰는 부분은 그 모비라이 개발 방식과 유사한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인식에서 그 제어를 결합한 형태로 그 LDW의 그 LKA를 적용한 제품들이 있고요. 그 보시나 헬라, 발레오 등 외국 기업들이 이제 주로 이런 부분들을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림에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그 헬라도 그렇고, 발레오 같은 경우는 프랑스 기업이죠. 프랑스 기업에서도 여러 이런 제품군들, 차선 이탈 경보 기능에 대한 양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안개등 제어라든가 나이트 비전 기능들을 그 영상 인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영상 인식 관련 기술의 동향을 그 이제 표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 그 모비라이라는 그 영상 인식 선도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납품업체로 BMW, 볼보, 캐딜락, GM 등의 LDW, FCW, PCW, TSR 등 여러 이제 상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 아시는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BMW의 협력사이죠. 그 7 시리즈의 이런 FCW나 LDW 제품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헬라는 GM, 기타 이제 여러 이제 개발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그 유수의 이렇게 자동차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관련 기술을 그 사업에 실제 적용하고 있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전자부품연구원이 보유한 차량 영상 인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유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LDWS, 앞서 말씀드린 그 레인 디파처 워닝, 차선 이탈에 관한 그 경고 시스템이죠. 그리고 FCW,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을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그 인베디드 시스템 레벨의 포팅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2020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애프터 마켓에 먼저 대응을 하고 그런 기술 노하우가 축적이 됐을 때 비포 마켓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프터 마켓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T LDWS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DWS는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상 획득을 통해서 차선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습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선을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내용이 주 개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습득된 영상을 이제 실시간으로 받고 그 일정 속도 이상으로 진행할 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그 워닝을 해주는 이런 기술 개발 내용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개발 단계에서는 저희가 실제 그 운행하면서 테스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영상 획득 방법으로는 블랙박스의 경우 HD급 장착이 되고 있고 실제 획득할 수 있는데요. HD 영상을 그대로 이제 저희 알고리즘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 영상이 들어오면 그 인풋된 영상을 이미지 리사이징을 통해서 그 적절한 크기를 자르고 그리고 그 잘라진 영상에 대한 영상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엣지 디텍션이라든가 이미지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HOD 레인 디텍터라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 차선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경보 시스템과 연결을 통해 가지고 그 실제 알고리즘들이 그 차선 이탈 경보하는 시스템과 연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개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일반 영상에서 취득된 데이터이고요. 다음 장에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인데요. 그 이미지 리사이징이라 하면 보시는 이런 영상이 이렇게 최초에 이제 입력된 영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이미지 리사이징과 이미지 인핸스먼트를 통해 가지고 최종 산출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잘 보이는 영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그 엣지 디텍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의 엣지 정보를 축출하고 또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 차선 이게 서로 다른 기울기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선을 제외한 그 엣지 제거 필터를 적용하는 게 엣지 디텍터입니다. 이런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그 위에 상위에 이런 영상들이 밑에 이런 정보들로 좀 개선이 돼서 실제 그 차선이 잘 보이는 이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하고 잘 보이는 정보들로 이렇게 그 표현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엣지 디텍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KT LDWS에서 이미지 디스트리뷰터와 허그레인 디텍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미지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가지고 허그레인을 추출을 할 수 있는 영상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분할된 정보를 통해서 허그레인 디텍터로 알고리즘이 넘어가는데요. 허그레인 디텍터에서는 추출된 엣지 차선 후보 영역을 축출을 하고 추출된 엣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페어 엣지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 페어 엣지가 존재할 경우 이를 차선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어가 존재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거리에서는 이런 엣지 정보들이 잘 축출이 되지 않는데 근거리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이 잘 축출됨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이런 페어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 이것을 레인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식했을 경우 레인 커넥션 앤 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차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레인을 찾아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걸요 영상으로 좀 데모를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본 영상은 초당 60프레임 정도의 그 레인 디텍팅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인이 이렇게 추적이 돼가지고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저희 아까 개발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아서 야간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레인이 그 디텍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앞서 보여드린 영상이 이제 초당 60프레임을 돌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기 쉽게 좀 약간 느리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야간에 이렇게 영상들이 획득이 돼가지고 빨리 레인을 디텍팅 하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가 있죠. 좀 더 느린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영상입니다.
실제로는 앞서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초당 60프레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베이드 시스템에 적용하더라도 LDW 같은 경우 바로 사업화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티의 FCW 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W는 포워드 콜라이전 워닝,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LDW와 마찬가지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동작을 합니다. 당연히 멈추는 차에서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달리는 차에서 차량이 인식이 돼가지고 추돌할 경우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입력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거리를 산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PC 기반의 개발된 알고리즘을 인베디드 포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윈도우 기반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고, 현재는 그 사업화를 위해서 인베디드 플랫폼, 저희가 이게 소개시켜드릴 TI 다빈치를 기반으로 해서 FCW 알고리즘이 포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FCW 알고리즘은 LDW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 흐름도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영상 인식은 뭐 공통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차량 내에 설치된 전방 영상 획득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평선 그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지평선 정보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LDW가 좀 필요한데요. 이런 차량을 보면 차의 위치라든가 차선 정보들이 이제 활용이 되면 좀 더 이제 그 어떤 차를 추적해야 될지에 대한 그 알고리즘 적용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상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차량 검출부, 또 차량 검증부, 추적, 그리고 매칭, 거리 인식의 순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차량 검출을 위해서는 이게 차량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오고 있는 이런 차량 이미지 DB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차량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을 특징을 추출을 하고 학습 모델을 통해서 차량 후보 영역을 검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출된 정보들은 검증부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그 차량을 검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검출된 차량을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차량이 맞을 경우 그 차량의 바운딩 박스를 표시를 해 가지고 차량을 추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적한 차량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LUT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차간 거리를 산출을 하고, 그리고 산출된 거리를 바탕으로 경보를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추출하려면 정확한 출력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산출해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FCW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평선 설정 및 획득이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LDW의 차선 정보, 그리고 앞선 슬라이드에서 베니시 포인트, 그 차량의 차선을 표시하면 맨 끝에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리즘에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LDW 그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입력된 우리가 베니시 포인트 이런 차선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차량을 추적할 때는 이런 그 설정선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LDW를 적용하던 적용하지 않던 이런 FCW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량의 특정 정보들을 추출해내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돌려야지만 좀 더 인식률이 높은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검출부는 저희가 사전에 이제 그 습득된 차량 DB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보시는 슬라이드는 보면 다양한 차량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그 DB로 만들어지고, 이런 DB를 바탕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FCW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발한 이런 DB들을 당장 활용할 수 있고요. 가령 해외 수출 차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맞는, 해외 차량에 맞는 이런 DB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DB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특징점들을 추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습 모델을 통해서 차량 검출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FCW를 개발함에 있어서 활용한 이제 오픈CV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학습 모델을 훈련을 하였고요. 훈련된 DB들은 그 XML 파일 생성을 통해 가지고 DB로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에서의 차량 후보 영역을 축출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특징점들을 추출하는데요. 보시는 내용이 XML에 대한 구성이고 이런 생성된 DB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훈련 DB를 통해서 검출된 것에 대한 사실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상화가 이용해서 차량 후보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뭐 베니시 포인트도 찾고 선도 이렇게 찾아내는데 여기 보시면 이 차량들을 검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붉은 선 같은 경우는 원근법에 의한 소실점과 접선을 찾아내는 거고 노란 선은 배경 구분선 그리고 초록 선은 원근법에 의한 차폭 후보를 검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차량 크기에 따라 어느 정도 이제 그 거리를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차량의 너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너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 후보 영역에서 제외를 하고 그 출력 허용 너비에 부합했을 경우 이러한 것들을 차량 후보로 보고 윤곽선 정보를 이용해서 차량 후보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내용이 실제 이제 그 캐니 필터에 대한 윤곽 정보 그리고 호구를 이용한 누적 셀 단위의 에너지 정보를 이용한 축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을 검출하는 검증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차량 검증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그 밑에 있는 이 그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제일 앞에 내 바로 앞에 있는 차가 1번 차량이고 그 먼 거리에 있는 차량이 5번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차량 후보들이 이렇게 축출이 되는데요. 이 차량 중에 먼저 우선적으로 잡아야 될 차량이 근접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근접해 있는 차량 정보를 이렇게 후보 영역으로 통합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차량을 제외한 먼저 잡아야 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잡아내는 부분이 이게 검증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검증하는 데 있어서 차량이 여러 번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프레임 정도 이렇게 축출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많이 검출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많이 검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에너지 값을 통해 가지고 우선 이런 차량이 차량이라고 인식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그 1프레임 중에 한두 프레임 정도 추출됐다고 하면 차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제시켜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상학을 이용해서 차량 후보를 제한하는 것들을 차량 검증부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호그, 캐니, 호프를 이용해 가지고 차량을 검출하는 검증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면 A 그림 같은 경우는 샘플 이미지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수평선 정보를 축출하고 최종적으로는 C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차량이라고 이렇게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호프맵을 이용해서 차량 데이터에서 이 차량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차량이면 플러스 값을 주고 차량이 아니면 마이너스 에너지를 할당해서 에너지 맵을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에너지 부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가지고 차량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킬 등이 EHD라는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엠팩7에 보면 비디오 데스크립터 중 하나로 사용되는 그 서술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차량 영상을 좌우로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대칭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차량이면 좌우 대칭에 대한 정보들이 높겠죠. 그래서 좌측의 이미지와 우측의 그 정보를 추출해서 엣지 정보를 추출해서 일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차량 영역이라고 인식을 하고 좌측에 보시는 영상처럼 좌우 대칭이 안 될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차량 영역에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증부에서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EHD를 통해 가지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차량 추적부입니다. 어떤 경우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프레임에서는 분명히 차량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번 프레임에서는 차량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3번과 같이 이전 프레임에서 추출되었던 차량이 현재 프레임에서 차량으로 검증되지 못하는 경우 칼만 예측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영역을 차량으로 인식하게 되고, 다시 인식된 부분을 앞서 설명드린 EHD를 통과해서 검증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차량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차량 추적은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 대비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앞선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현재 1023프레임과 1024프레임 상에는 이 두 차가 인식이 되었고, 현재는 24프레임에서 한 차만 인식이 됐습니다. 한 프레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좌측 차량이 인식이 되지 않았고, 밑에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차량도 분명히 1020프레임에서 인식을 했는데 현재 24프레임에서는 인식을 안 했죠. 이런 부분들이 추적을 이용하면 앞에서 EHD에 다시 삽입을 해서 그 차량이라고 인증을 하고, 이런 프레임들을 다시 삽입했을 경우 추적이 적용이 돼서 이런 결과, 그러니까 차량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차량 추적부에서 다시 삽입이 돼서 이런 영역을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정을 통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여러 가지 후보 영역 검출이라든가, 그리고 중첩된 영역을 제거하고 리세이징하고 이런 알고리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사업화를 할 경우에는 이런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차량 후보 검출, 그리고 영역 제거, 리사이즈하고, 그리고 이제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EHD죠. 대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였고, 이미 이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화를 하면서 의문사항이 많이 드는 이런 내용들도 저희랑 협의를 하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본 영상은 실제 저희가 차량을 주행을 하면서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색깔 박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빨간색 영역이 실제로 이제 디텍트해서 거리 정보까지 이렇게 표시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차량 정보를 획득하고 또 추적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차량을 잡아 가지고 거리까지 산출하는 그런 데모 동영상입니다. 예,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FCW에 대한 실차 주행 테스트 환경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정면에 왼쪽을 보시면 세계 1위 기업인 모비라에서 개발한 제품인 그 FCW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에서 영상을 취득을 하고 실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면 그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시연하려고 하고요. 본 시스템에서는 LCD가 없기 때문에 실제 차량이 추적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없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카메라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취득된 영상을 보시는 앞에 있는 노트북 그 화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차량이 추적이 되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행 테스트 통해서 어떻게 알고리즘이 동작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참고하고자 본 화면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DW 같은 경우는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상황 시 운전자가 인지 못하는 상황, 가령 조는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그랬을 때 이제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려가지고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FCW 같은 경우는 전방 차량 추돌에 대한 거를 경고해주는 시스템이고, LDW는 차선 이탈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LDW와 FCW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안전운전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전방에 있는 차량을 추적하고 급격하게 거리가 가까워질 경우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선에 걸쳐서 차량들이 추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빨리 밟지 않고 차가 다가설 경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위험 상황이라고 경고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면에 차가 근접해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경고를 표시하게 됩니다.
차가 출발하면 정상주행, 가까이 다가서면 위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차간거리를 유지해야 되겠죠. 현재 가운데 있는 주행차로와 우측에 있는 옆에 있는 차선에 있는 차량을 인지한 화면입니다. 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을 추적하는 추적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서 옆에 있는 차선까지 차량을 추적하여 인지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그 세계 1위 기업 모빌아이 제품과 저희 알고리즘에 대한 약간 비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빌아이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으로 표시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음을 울려주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제가 이제 시연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막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잘 안 밟고 차간거리가 인접하면 경고음을 울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화면에 저희 알고리즘이 그 이제 위험 상황 경고를 표시해 주게 된다.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처럼 경고음이 모빌아이 제품의 경고음이 울렸고 저희는 위험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빌아이 제품이 경고음을 울리지만 저희가 이제 국산화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경우 실제 소비자들이 위험 상황이 화면으로 표시되는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모빌아이 제품에 비해서 좀 더 그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부품연구원의 이상엽 선임연구원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는 저희가 차량용 안전 시스템 관련돼서 차량을 위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차량 안에 있는 편의사항을 위한 네트워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사항 네트워크는 외부의 차량 안전 기술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기술로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기술과 그다음에 차량의 안전 편의사항 운전자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 내에 운전자의 졸음 인식을 파악해서 운전자가 졸 경우에는 경고를 내주거나 운전자가 갖고 있는 안전벨트를 움직이게 해줘서 사람이 깨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실제로 차량 내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카메라를 봤을 때 운전자가 졸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위험 수준의 게이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 양에 따라서 차량 경고등이 울리게 되고 경보 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모든 차량 내에 있는 네트워크와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지금 이 시스템은 기아차의 모하비에 들어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모하비에 들어있는 시스템은 차량 내에서 유일하게 광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축한 시스템은 이러한 차량용 편의장치와 외부의 안전 시스템을 통틀어서 쓰기 위해서는 고용량의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러한 고용량의 네트워크를 광 네트워크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까 보셨던 것에서 하나 더 진화된 모델인데요. 지금 현재 차량 내에 필요한 네트워크로서는 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 네트워크인 모스트, 그 다음에 플렉스레이 같은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이러한 시뮬레이터는 실제로 우리가 통합 게이트웨이, 즉 헤드 유닛이라고 가정했을 때 캔과 모스트, 나아가서 차량용 이더넷, 그 다음에 차량용 간 차량 통신을 할 수 있는 웨이브 시스템, 플렉스레이와 모두 통합해서 연동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가 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캔 데이터를 받아서 다른 광 네트워크로 전송해 주는 것과 광 네트워크보다 더 많은 고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이더넷 네트워크까지 연동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나아가서 이러한 차량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차량과 차량끼리 통신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웨이브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러한 시뮬레이터는 그 최종 목적인 차량 간 차량 통신, 즉 자율주행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상으로 구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지금 이제 모든 네트워크, 차량용 네트워크들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헤드 유닛, 즉 게이트웨이가 하는 역할은 외부에 나와 있는 FCW용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어라운드 뷰용 카메라와 같은 영상 정보와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는 이제 이러한 헤드 유닛, 즉 게이트웨이 유닛이 들어가게 되고 FCW,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어라운드 뷰 시스템, 그다음에 운전자 졸음인식 시스템, 나아가서 이러한 차량용 네트워크가 다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가상의 시뮬레이터 개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FCW와 차량 안전 시스템과는 연관이 없지만 향후에 차량의 편의 시스템으로 적용될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차량 내에 적용될 무선 광 시스템의 일종으로서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향후에 차량용 경량화라든지 아니면 차량 내 무선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이쪽이 이제 차량용 헤드 유닛, 즉 차량 내 오디오 음원이나 비디오 음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게 차량에 실제 적용되어 있는 차량용 앰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헤드 유닛에서 오디오 데이터나 비디오 데이터를 무선 광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하게 되면 이쪽에서 앰프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무선 광 시스템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장애물이 생겼을 때는 통신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무선 네트워크, 즉 와이파이나 그다음에 LTE 같은 그런 무선 네트워크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에 필요한 EMI, EMC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갖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사업화를 진행을 하려면 실제 차량에 적용 가능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거기에 개발된 알고리즘 또는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은 현재 TI 다빈치 DM8148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어떤 베이스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하는데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 이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W 알고리즘을 포팅하는 타겟 하드웨어인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이벨루에이션 보드죠. 이벨루에이션 보드 8148 보드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영상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DSP 코어, 그러니까 영상 인식 전용 프로세서를 탑재한 TI 다빈치 보드를 이용을 합니다. 암코어로는 코어텍스 A8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DSP는 얘기가했죠. 대부분의 이제 알고리즘이 이 DSP 상에서 돌아가고 일부 필요한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코어에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무거운 알고리즘은 이런 DSP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돌아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이제 암코어에서는 무난하게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인베드 시스템 포팅을 할 경우 이 DSP 코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한 1년 이상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개발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 암코어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DSP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지 데이터 쉐어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쉽게 극복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빈치 코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다루고자 합니다. 동작 구조를 보시면 ARM 프로세서에서는 OS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주변 장치에 대한 입출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영상을 획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암코에서 이제 ARM 프로세서에서 동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화면을 보시거나 경고음을 올려준다거나 이런 이제 입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암코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로 DSP에서는 입력 영상에서 FCW 알고리즘을 동작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P 코어에서는 실제로 이제 캐티의 FCW 디텍트하는 것들에 대한 게 실제 동작을 하고 있고 이 둘 사이에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쉐어드 메모리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이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검출 영상을 입력받아서 넘겨주고 또 알고리즘 돌려서 그 결과물들을 넘겨준 영상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고 경고음을 울려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인베드 시스템 포팅이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ARM과 DSP의 연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코덱 엔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C++과 에멀럭에 대한 게 원활하게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윈도우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개발될 때는 C++ 기반으로 보통 개발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베드 시스템 포팅을 위해서는 C 코드로 변환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 작업들을 거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 링크라는 방식을 통해서 쉐어드 메모리 영역으로 탑재가 돼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 링크라 함은 ARM과 DSP 간의 통신 방법에 대한 것을 이제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쉐어드 메모리 영역을 이용을 하고 또 IPC용 메모리와 버퍼를 공유를 해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ARM 코텍스 A8 프로세서와 DSP 영역에서 이 쉐어드 메모리 영역을 16메가, 그 버퍼를 한 56메가 정도 잡아가지고 빠른 그 DDR 메모리 상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통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 링크라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ARM과 DSP를 연결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공유해야 된다. 이게 주요 개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들이 영상인식 알고리즘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오픈CV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얼굴 인식이라든가 차량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픈소스 기반인 오픈CV를 통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픈CV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종속성을 제거하는 이런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픈CV의 다양한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영상처리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실제 리눅스에서는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지만 그 DSP 코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DSP 상에서 동작하는 오픈CV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오픈CV를 이용한 하라이크 아다부스트 알고리즘을 위한 오픈CV 종속성 제거를 위한 이런 소스 변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속성이 많이 필요한 뭐 CV하 클래시파이어 케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런 함수들에 대한 종속성을 뜯어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작업들이 두 번째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함수는 이렇게 오픈CV 클래스 및 함수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건데요. 아마 오픈CV를 이용하셨던 여러분들은 뭐 이런 함수들이 왜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픈CV 종속성 제거 예시인데요. 칼만 필터가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C++의 코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종속성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내용들은 C++ 구현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거고요. 또 다음으로는 DSP 포팅 방법입니다. 우리가 타겟 하드웨어로 하고 있는 TI 다빈치 보드에서는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이제 DSP에 포팅하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했는데요. 그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DSP 코드 및 소스 최적화가 좀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USB 에뮬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보시는 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코드들을 불러들여서 그 최적화하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그 DSP 포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보시면 여러분들이 USB나 또 VPSS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획득하게 되면 그 암코에서는 압출력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OS가 올라가 있고 디바이스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소스들을 그 특정 영역에 이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링크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쉐어드 메모리에서 이런 영역들을 DSP에서도 공유를 할 수 있고, 인풋된 영상들이 DSP를 통해서 입력이 되면 그 DSP에서는 결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기반 소스들이 코드 컴포저를 통해 가지고 이 JTAG을 이용한 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DSP로 쉽게 포팅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 5.3.0을 이용해 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또 이런 최적화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여준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 레벨을 한 3 정도로 잡고 디버그 모드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간략한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랑 이제 세미나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실습을 통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면 좀 더 좋은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TI 다빈치 이블레이션 보드를 이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국내의 모본이라는 기업과 협력해서 TI DM8127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보드를 제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개발된 보드를 가지고 알고리즘 포팅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고요. 제공된 카메라는 1280에 720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USB 카메라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알고리즘을 올리기 위한 JTAG 에뮬레이터가 있고요. TI 코어가 들어가 있는 TI 칩이 있고요. 영상 입력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영상에 대한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LCD 모니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이제 데모 영상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데모 시스템을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 알고리즘 올렸을 때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베디드 보드 상에서도 저희가 개발된 알고리즘이 이렇게 실제 동작하고 있는 내용, 디스턴스가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고, 차량을 추적하고 중요한 차량을 먼저 추적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인베디드 포팅하면서 코드를 최적화하고 속도를 높여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모본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차량 영상 인식 기술에 대한 활용 방안입니다. 저희가 장시간 FCW 기술과 LDW 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2020년경에는 당연히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업은 당장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장 어떤 사업에 적용하면 좋을지, 이런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블랙박스 부분이겠죠. 그래서 차선 이탈 감지라든가 전방 추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블랙박스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블랙박스들은 휴대폰과도 연동이 돼가지고 이런 사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과도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LDW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초당 60프레임이 나올 정도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장 블랙박스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활용 방안으로 이제 블랙박스 영상 처리에 대한 부분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영상에 대한 보안 이슈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블랙박스가 많이 장착이 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로 획득하거나 이런 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행자라든가 특정 차량의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물론 인식하고 또 번호판 검출하고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검출된 영역에 대한 마스킹, 가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이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려진 부분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검찰이나 또 경찰에서 이런 영상을 증거 영상으로 활용할 때는 그 영상에 대한 언마스킹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해서 차에서는 블랙박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기술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보유하고 있어서
블랙박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LDW나 FCW의 적용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개인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는 영상 보안 기술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저희 FCW, LDW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 세미나를 진행해 왔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많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 채팅을 통해 가지고 계속 답변을 드릴 거고요. 부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해 드리는 그 주소나 또는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저희에게 컨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많은 내용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도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채팅으로 답변을 해주고 계시지만은 올라온 질문들 중에 제가 이거 정도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3가지 정도를 제가 뽑았습니다. 아이디 LDS430 쓰시는 분 주신 질문인데요. 기술 이전의 진행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가 지원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기술에 대한 거를 사고 파는 이런 게 아니라 기술 이전 형태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정 기술료를 주고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해서 매출액의 몇 프로를 저희한테 이제 기술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2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본 기술을 가지고 완벽하게 그 기업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로열티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가져가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좀 기업이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사업이 잘 됐을 때 그때 내가 돈 지불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 2가지 정도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디 SH0808 쓰시는 회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PPT 내부에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기술의 시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인트로에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2020년경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게 세계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거든요. 그 시장을 섣불리 얼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해서 예측된 자료에 의하면 매년 한 26% 정도의 시장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26%? 그리고 매출 전체 세계 시장 규모로 보면 2조 원 정도? 그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를 차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현재처럼 애프터 마켓용 시장이라고 하면 크진 않지만 그 전 세계 차량 개수를 감안하면 엄청난 수의 그 차량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중에 1%만 장착이 되더라도 엄청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금액은 산출될 수 없지만 현재 시장 규모로만 봐도 한 세계 시장 규모 2조 원 정도는 예상이 되는 엄청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조 원이면은 상당히 진짜 니치마켓도 상당한 니치마켓을 이제 보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ID DOWHAN 성함이 도한이신 분 같으신데요. 현재의 경쟁사 및 그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기술 수준은 경쟁사 기술 수준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FCW를 연구하는 그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 인식 기반 FCW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비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 70% 정도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그 업체에서도 현재는 애프터 마켓용으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 중에는 모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본이 이제 그 현재는 그 모비라이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수입해다 판매하는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기술 이전을 받아가서 자체 생산해서 국산화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 수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기술 수준을 그 1위 기업인 모비라이가 100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90에서 95% 수준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장점은 있습니다. 모비라이가 200만 원에 판다면 저희가 만약에 기술 상용화를 한다면 한 4, 50만 원 정도. 획기적으로 싼 200만 원에서 한 25% 수준이니까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좀 기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연구는 필요합니다. 당장 가져간다고 사업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궁금한 게 여러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벌써 지금 거의 1시간 이상 지금 이제 온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느끼기에.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응원님 혹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한마디 이제 언급 꼭 해주셔야겠다. 이 기술에 관해서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꼭 언급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멘트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저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영상인식 기술을 한 최근 5년간 네. 연구해 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영상인식 기술이거든요. 근데 국내에 이와 관련된 영상인식 기술을 하는 연구원들 또 이런 인력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2020년경에 자율주행 차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연구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또 우리나라 이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네. 그리고 오늘 세미나가 사실 그런 목적이 더 큰, 기업들도 관심 있겠지만 네. 학생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분들은 정말 새로운 어떤 시장을 보는 계기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참여하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기술 이전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제 화면 요 밑단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이 연락하실 수 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더 기술 이전에 관한 자세한 이제 설명이나 문의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오늘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좀 더 2020년 전에 네. 한 번 더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한 번 더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